오늘도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동해시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당국이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척이 들어서는 국방과학 연구시설을 놓고 삼척시의회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척시 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세수입이 감소한 정선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탄탄페이 혜택을 확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나온 가운데 오늘은 현재 6명이 추가됐습니다. 동해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공동주택의 주민을 전수검사해 3명,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유아 1명 등 모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양양에서는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80대가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IEM 국제학교발 감염의 여파로 홍천의 해당 교회 출석했던 2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동해 지역에 잇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40일 넘게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동해시의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동해시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222명. 대규모 1차 감염 사태는 2주 동안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태 초기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시행해 전 시민의 40%가량이 검사받는 등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반부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감염 사태가 이어져 상황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명이 넘은 날이 이틀이나 됐고 어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도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감염 경로가 불명이긴 한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어떤 수도권에 있는 가족들이 모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단속을 하거나 동해시는 현재 도내 모든 지자체와 같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 중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3분의 2가 인구 밀집 지역인 청곡동과 북삼동에서 발생했고 가족 간 전파를 매개로 소그룹으로 퍼지며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전파시키는 인원이 5명에 달할 정도로 전파력이 큰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무증상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동과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맞춤형 검사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부터 한 집에 1명씩 검사를 실시해 감염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검사도 해서 또 격리도 하고 정부의 이런 대책하고 별개로도 이동 자제 그다음에 개인 방역 수칙을 강력하게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전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잡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달했습니다. 환경당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 처분한 건데요. 그런데 재결서 내용을 놓고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간 해석이 달라 후속 처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도착하면서 지난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가 취소됐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sak도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겁니다.
2번의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한 번만 보완 기회를 주고 곧바로 부동의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반드시 따라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양양군이 제출했던 보완서 내용을 보면서 추가 보완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즉 2019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여서 2차 보완서 제출과 전문가 협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다시 처분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청 입장대로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 모든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이 아니라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의 보완 요구는 절차에 불과해 행정처분을 다시 하라는 결정에 맞지도 않고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부동의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저희 권리를 구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받은 권리 부제가 다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선 부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재처분 내용, 그러니까 동의 혹은 부동의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된 내용 등을 평가해가지고 그 행정청에서 처분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 차후의 문제이지 그걸 우리 중앙심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후속 조치를 보고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단락되는 것 같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공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에 국방과학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삼척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척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무기 개발이 주임무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삼척시 교동해변 야산에 조성 중인 시설입니다. 부지 면적은 26만 제곱미터, 연구 실험 시설 등 건물 7동이 들어섭니다. 삼척시 의회 김명숙 의원은 이 시설이 지역에 피해를 입힐까 봐 염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의 경우 무기 실험으로 민원이 많다며 삼척 연구시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해 해상에서 무기 시험을 할 것인지, 소음 진동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삼척 연구시설 내에 해양 오염이 있는지.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 실험장이 아니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 바다에서 실시하는 군의 과학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해양 분야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어로 작업 영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척시도 사업 초기 단계에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시설들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두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규모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대비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삼척 연구시설은 해양무기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등교를 100일도 하지 못한 학교가 수두룩했습니다. 여기에 부실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심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올해는 등교 수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등교일은 5월 20일.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4월 9일로 미루고도 4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고3과 일부 작은 학교만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원격 수업과 병행하면서 등교 일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그래도 130일 이상은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강릉의 큰 학교들은 등교일이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점은 신입생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고교 1학년은 매일 등교시킬 방침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곳인데 원격 수업만 가지고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요. 또 배움이 늦는 학생들도 우선 등교합니다. 3월 개학과 함께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대상 학생을 선별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학력도 기초학력이고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밖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다문화 가정, 해외 전입생도 상시 등교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임용 대기 중인 초등 예비교사 146명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지난해 상시 등교했던 고3의 경우 올해는 학교에서 등교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원격 수업도 개선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원격 수업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려면 학교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처럼 교내 전파가 확산될 경우 등교 수업 확대 계획 자체가 공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나온 홍천에서 지역 내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교인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교회 관계자의 진술과는 상반된 결과인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관계자를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대전 IEM 국제학교발 지역 전파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수련생과 접촉한 홍천읍에 사는 20대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인은 지난 17일 교회 목사와 함께 수련생과 차를 탄 뒤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교인과 접촉이 없었다는 교회 관계자의 진술과 어긋난 겁니다. 특히 20대 교인은 접촉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 일주일 동안 무증상 상태에서 누구를 접촉했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은 24일에 있다고 해요. 근데 요즘 평균치로 봤을 때 2, 3일이면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또 다른 대전 그 수련생들과의 접촉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EM 국제학교 수련생과 접촉하거나 이동 동선이 겹친 주민 27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은 해당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를 비롯해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당 교회 목사와 20대 교인을 제외하고는 IEM 국제학교 관계자와 수련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대본의 역학조사가 뒤따르기 전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존 진술에 의존한 방역 대책뿐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대전 IEM 국제학교 수련 모임발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설 연휴 이전까지 불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열악한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국도 38호선 위험구간 개선과 예미지구 재해정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로 폐쇄됐던 동해시 부평 민속 5일장이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동해시는 지역 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난 18일부터 내렸던 노점상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5일 장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계획이며 상윤회 측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태백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이용 한도액과 인센티브가 2월 한 달 동안 상향 조정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 동안 탄탄페이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용액의 10%였던 인센티브는 15%로 높입니다. 강원도 내 지역특화 관광지 5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개 분야로 나눠 전국 26곳의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를 선정한 가운데 강릉 해중공원의 경우 스킨스쿠버를 활용해 바닷속을 산책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또 정선 3탄 아트마인은 근대산업 문화유산인 탄광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산업관광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원주의 성황림과 숲속여행, MTB와 캠핑 관광 콘텐츠, 횡성의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 여행 콘텐츠도 이번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를 전년보다 대폭 늘려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78개 분야에 1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은 해양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 64억 원, 어촌 뉴딜 사업 58억 원 등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